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던 아내가 남편의 지극정성으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2013년 5월 22일 아침 7시였다. 아침 햇빛이 길게 들이운 재활병원 복도는 아직은 조용한 분위기였다. 16년 동안 한결같이 아내의 병상을 지켜온 남편 이명석 씨는 다정스럽게 아내의 이불을 매만진 뒤 여보, 잘 잤어요.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하고 속삭였다. 아내 김미숙 씨는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천천히 눈꺼풀을 깜빡이는 듯 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명석은 정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아내의 손등을 닦아주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여보, 오늘은 햇빛이 참 좋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없어도 남편의 표정에는 실망이 없다. 이 침묵은 이미 16년째 이어져 익숙했다. 하지만 여전히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1959년 어느 날 대구시 남산동의 오래된 동네의 헌책방. 고등학생이던 명석은 방과 후 책방의 점원으로 일했다. 어느 날 세일러복을 입은 중학생 미숙이 교복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잡고는 책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제일 먼저 미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더미 뒤에서 고개를 내민 소년의 얼굴이었다. 또 왔네. 꼬마야. 미숙은 볼을 부풀렸다. 오빠는 왜 저만 보면 꼬마래요?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어린 여학생의 민감한 반응에 명석은 조금 놀랐다. 순간 며칠 동안 책방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나타난 날 미숙은 책을 내밀며 불쑥 말했다. 저 꼬마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오른 소녀는 멈칫했다. 미안해. 이름을 몰라서 그랬어. 저 미숙이에요. 김미숙. 나는 명석이야. 이명석. 그러면서 명석이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악수했다.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얼굴을 보면 웃으며 눈인사하는 사이가 되었다. 황해도 출신인 명석은 6.25 전쟁 때 홀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월남했다. 대구의 터를 잡은 가족은 몸이 약한 어머니의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며 눈물겹도록 힘든 세월을 보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은 생각할 수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잘한 명석은 육상선수 특기생으로 발탁돼 중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가 편찮은 명석은 2학년 때 휴학한다. 명석은 책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중학교를 마쳤다. 그러다가 그의 어려운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중학교 은사의 도움으로 야간고교에 진학, 일과 공부를 같이 하면서 졸업했다. 미숙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행실 반듯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었다. 명석이 책방에서 일하며 공부하던 고 1학년 때 중 2학년인 그녀가 책을 싸러 와서는 처음 만났다. 그러나 얼마 뒤 집안이 많이 어려워진 명석은 점원 생활을 접고 공장에 취업한다. 그러자 자연히 연락이 끊어졌다. 갑자기 사라진 명석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미숙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미숙은 애타게 명석을 찾아 나섰다. 본인은 몰랐겠지만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수소문 끝에 미숙은 명석이 일하는 공장을 찾아냈다. 하루 종일 공장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명석에게 달려가 말했다. 명석 오빠 보고 싶었어요. 미숙과의 재회를 명석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레스에 손을 다쳐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사고를 명석이 당한 것이다. 절망 끝에 명석은 병원 침대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미숙아, 그만 보자. 나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 미숙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오빠가 다치면 그때부터는 내가 더 있어야죠. 내가 왜 떠나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퇴원하자 미숙의 부모를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고된 삶을 살아갈 미숙이 안타까웠던 명석은 자신을 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종용했다. 하지만 미숙은 단칼에 거절하면서 명석과 평생 같이 살고 싶다고 눈물로 애원했다. 두 사람은 부산으로 내려가는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도망쳤다. 하지만 수중에는 무일푼이었다. 두 사람은 갖고 있던 시계와 만년필을 전당포에 맡겨 얼마간의 돈을 마련했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며칠 후 명석이 취직했지만 한 달을 기다려야 월급이 나올 것이었다. 그래도 행복한 두 사람은 라면 하나에 국수를 넣어 끓여서는 나눠 먹으며 웃었다. 입덧을 시작하면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명석은 피를 팔아 짜장면을 사주며 회사에서 가불해 주더라. 하고 둘러댔다. 미숙이 어찌 그 거짓말을 모르겠는가. 목이 맨 미숙은 짜장면을 삼킬 수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러는 와중에 첫 딸이 태어났다. 명석이 공장으로 출근하고 나면 미숙은 아기를 등에 업고 호떡 장사를 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조금씩 생활이 안정돼 갔다. 그런데 어떡하나. 회사의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면서 명석은 직장을 잃게 됐다. 다시 형편이 어려워졌고 아내 미숙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도에 있는 어느 식당의 주방에 일을 나가기로 약속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시장을 봐서 집으로 오던 중 택시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는 큰 사고를 당했다. 미숙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명석의 극진한 간호 끝에 미숙은 1년 6개월 만에 겨우 의식을 찾았다. 하지만 눈만 뜨고 있을 뿐 걷지도 말하지도 혼자서는 밥도 먹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됐다. 명석은 거의 매일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혼잣말했다. 미수가 이러면 안 돼. 일어나야 해. 내가 일어나야 내가 살지. 재활 의사가 명석을 부르더니 말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명석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문득 그동안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난간을 붙잡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거리를 내려다보았는데 떨어져 죽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버리는 것은 아내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준 아내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그로부터 16년, 매 시간 매일이 지옥 같았고 지겹도록 길었다. 매일 아침 그는 아내의 몸을 닦았고 매일 아내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 주었고 매일 죽을 떠먹여 주었다. 같은 병실의 사람이나 면회 온 사람들이 말했다. 남편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천사 같은데요. 아내의 몸을 닦을 때마다 명석은 그녀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펴며 반응을 살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만 명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치료사가 말했다. 오늘은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명석은 그 말을 들은 날 병원 옥상에 올라가 울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또 어느 날 아내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떨렸다.
응. 한 음절. 그 한 음절은 16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날 명석은 아내의 머리맡에서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어느 봄날 아침, 햇볕이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다. 명석은 침대 옆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익숙한 의식을 반복했다. 순간 아내의 눈꺼풀이 떨렸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명석은 조용히 기다렸다. 천천히 아내의 눈이 열리더니 명석 쪽으로 아주 조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당신 늙었네.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느라고 명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늙어서 그런가? 울음이 많아졌다. 명석도 답했다. 당신은 하나도 안 늙었어. 창밖에 바람이 지나가고 커튼이 흔들리며 빛의 방향이 바뀌었다. 햇빛이 아내의 손등에 쏟아지고 그 손을 명석이 꼭 잡았다. 조금씩 아내의 병은 호전됐다. 6개월 전부터 미숙은 어눌하지만 말도 하며 숟가락도 혼자 들 수 있게 됐다. 부축을 해주면 이 3분 정도는 침대를 잡고 서 있기도 한다. 이를 보고 주위에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부부는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내를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같이 운동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몸을 닦아주는 남편은 흔치 않다. 깨끗하게 세수한 다음 해맑게 웃고 있는 아내는 참 아름답다. 명석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젊을 때는 예뻐서 잡았고, 힘들 때는 불쌍해서 잡았고,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게 고마워서 잡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 손 놓지 않으렵니다. 1년을 10년같이 살아야 하는데 너무 소중한 세월이자 소중한 사람이라서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